안녕하세요. 저는 말로만 딸 같은 며느리가 꿈이라면서 실제로는 저를 돈으로만 여긴 시모에게 통쾌하게 이혼을 선물한 30대 여자입니다. 요즘 이혼 흠이 아니라고들 하시지만 그래도 막상 이혼을 결심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 나름 똑소리 난다는 평을 들었는데 시댁과 딱 잘라 말하는 게 힘들었고 그런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저는 이혼을 했고 지금 생활에 만족하면 다 된 것이겠죠. 이쯤 되면 제가 왜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구질구질하고 답답했던 제 결혼 생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친구의 친구 사이였어요. 제 친구의 남자친구의 친구가 남편이었죠. 각 친구 무리 중 솔로였던 사람은 남편과 저뿐이었고 친구들끼리 모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편과 짝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연인 사이를 지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 시모에게서 전화가 종종 오곤 했어요. 아들, 어디야? 밥은 먹었어? 시간이 몇 시인데 먹었지. 엄마는? 식사는 하셨어요? 응, 나도 먹었어. 오늘 친구들이랑 밥 먹고 차도 한 잔 마시고 들어가는 길에 우리 아들 밥은 먹고 다니나 해서 전화했지. 그럼 걱정하지 말고 집에 조심해서 들어가. 나 친구랑 있으니까 할 이야기 있으면 집에 가서 해. 이렇듯 시모의 전화가 있을 때마다 남편은 엄마가 혼자 있어서 이렇게 전화가 오곤 해. 사실 어릴 때 아빠 돌아가시고 아빠 없이 혼자 키워주셔서 나한테 의지하는 것도 있고 엄마는 딸이 갖고 싶었는데 딸이 없으니 날 딸처럼 대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 혹시 엄마랑 통화하는 거 불편한 건 아니지? 아니, 불편하긴. 그냥 딸 같은 아들이구나 싶어. 나쁘게 보이지도 않고 말이야. 사실이었어요. 엄마에게 다정한 남편을 보며 그저 딸 같은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뿐 다른 쪽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딸 같은 아들인 남편과 그런 남편에게 많이 의지하는 시모에게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는 바로 시모가 남편에게 의지하는 것도 모자라 저에게까지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을 키워준 부모인 시모가 며느리에게 의지 좀 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든 정도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시모는 정도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저에게 의지를 하기 시작했고 전 그야말로 아주 곤란한 상황의 연속이었어요. 전 결혼을 하기 전부터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난 후에도 임신 계획을 세우며 재택근무를 계속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집에 있으니 시모는 제가 일을 한다는 인지 자체가 없는 사람처럼 저를 불러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 몇 번이야 시모가 저와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싶기도 했고 저 역시 시모와 가깝게 지낼 기회라 생각되어 잘 지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모의 의중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거리가 멀어 보였고 심지어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약속을 잡고선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하더군요. 아가, 오늘 개봉하는 영화가 있는데 같이 보러 가자꾸나. 일찍 만나서 영화 보고 점심 먹고 좋아할 겸 백화점도 한 바퀴 돌면 좋을 것 같지 않니? 아, 어머님,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내일 하면 안 되니? 계속 기다리던 영화라서 꼭 오늘 보고 싶은데. 사실 진작 처리했어야 하는 일인데 어제도 그제도 어머님 만나느라 미뤘어요. 그래서 오늘까진 꼭 처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몇 시까지 일하면 되니? 설마 밤늦게까지 해야 하는 건 아니지? 해봐야 알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너 일 끝나는 대로 보러 가려고 그러지. 일찍 만나서 영화 보고 쇼핑도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오늘 심야로 영화만 보고 내일 만나서 쇼핑하자꾸나.
이쯤 되니 시모는 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호구로 여기는 것이 분명해 보이더군요. 매번 만나자고 해서 나가면 시모는 지갑조차 가지고 오지 않았고 한번 백화점에 구경하러 가자고 할 때마다 꼭 하나는 사드려야 만남이 끝이 나곤 했으니까요. 하물며 제 스케줄을 비롯해 제 컨디션은 단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본인만 생각하는 시모를 보며 이제 더는 끌려다니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님, 아마 일 마무리하면 늦어질 것 같은데 마냥 기다리시는 것도 그렇고 저도 일 끝내고 나면 피곤할 것 같아서 좀 쉬려고요. 그러니 오늘 영화는 친구분이랑 보러 가시는 게 어떠세요? 친구? 네가 내 친구이자 며느리 아니니? 그런 네가 있는데 내가 누구랑 영화를 보러 가겠어? 그러지 말고 같이 가. 내가 기다리면 된다니까. 나 잘 기다릴 수 있어. 애도 아니고 빙빙 돌려 말해선 도무지 알아듣지 못할 것만 같더군요. 그래서 전 돌리지 않고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제가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요. 밀린 일도 너무 많기도 하고 그거 다 처리하고 나면 아무래도 저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집에 하는 일 해봤자 얼마나 힘들다고 그 유난인지. 그리고 정식 직원도 아니지 않니? 직원도 아니고 알바 나부랭이가 하는 일이 중요해봤자 얼마나 중요하다고 시어머니도 못 만난다고 하는 게야? 어머님, 저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그저 집에서 근무하는 정직원이에요. 집에서 마냥 쉬는 게 아니라 출퇴근하는 개념처럼 해야 하는 일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그래? 그랬니? 그런 거였음 진작 말하지 그랬니? 그러면 친구들 불러서 가든가 하마. 친구를 부른다기에 이제야 말이 통하는 건가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뒤이어 나오는 시모의 말은 평소 시모가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알 수 있게 해주더군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나 용돈 좀 주려무나. 네? 용돈이요? 그래, 용돈. 친구들 만나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쇼핑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 평소엔 너랑 다녀서 돈이 필요 없었지만 너는 바쁘다고 했잖니. 그러니 용돈이라도 줘야지. 계좌번호 보낼 테니 넉넉히 보내거라. 저의 예상대로 시모는 저를 돈 쓰는 호구로 여기며 당당하게 돈을 요구해왔고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 결국 3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돈까지 줬나 싶은데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딱 그때까진 그래도 이런 시모라도 사랑하는 내 남편을 혼자 힘들게 키워주신 분이라는 생각이 강해 잘 지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을 산산이 부숴버리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바로 그날 저녁에요. 네, 어머님. 오늘 영화 재미있게 보셨어요? 식사는 잘 챙겨 드셨고요? 영하고 나발이고 넌 젊은 애가 통이 작아도 어쩌면 그렇게나 작니?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통이 작다니 혹시 돈이 모자랐어요? 뭘 당연한 걸 물어? 모작 30만 원으로 누구 코에 붙이라고 그걸 용돈이라고 보낸 게야. 네 그 코딱지만한 씀씀이 때문에 내가 오늘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기나 알아? 여러분, 30만 원이 작은 돈인가요? 영화 보고 밥 먹는데 도대체 얼마를 보내드려야 통 큰 며느리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쯤 되니 궁금해지더군요. 득달같이 화를 내는 시모의 반응에 당황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시모는 이대로 밀어붙이자 싶었는지 더 황당한 말을 꺼내놓기 시작하더군요. 그러지 말고 너 쓰는 카드 있지? 카드 있긴 하죠. 그런데 카드는 왜요? 왜긴 왜야. 이럴 때마다 용돈 받아 쓰는 것도 나도 힘들다. 그러지 말고 너 쓰는 카드 그거 나 다오.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럴 때마다 알아서 잘 쓸 테니. 카드를 요구하는 시댁 식구들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 있지만 그 개념 없는 식구가 제 식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거기에다 어쩌면 이리도 당당한지 정말 박수라도 쳐주고 싶은 심정이더군요.
시모의 요구가 당당하면 당당할수록 전 그런 시모와 잘 지내보고자 하는 의지는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쳤고 기어이 시모의 입에서 지금 받으러 온다는 말이 나오고 나서야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더군요. 너 집에 있지? 지금 받으러 가면 되니? 내가 가는 게 정 부담스러우면 퀵으로 보내거라. 아니면 카드만 택시 태워 보내든지. 뭐든 다 괜찮으니 오늘 내로 주기만 해. 아니요, 어머님. 오실 필요도 없고 제가 카드만 보내는 일도 없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뜻이니? 설마 카드 못 준다는 말을 하는 거니? 네, 저는 카드 못 드려요. 애초에 드릴 마음도 없었고요. 뭐야? 그까지 카드 좀 주는 게 뭐 힘든 일이라고 그렇게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하는 게야? 어머님은 어떨지 몰라도 전 힘이 들어서 못 드릴 것 같네요. 저도 쓰는 카드를 어떻게 어머님을 드리겠어요. 하여튼 그런 줄 아시고 다신 카드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도 피곤해서 끊을게요. 이렇게까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지만 시모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고 저를 보면 카드를 맡겨놓은 사람처럼 카드 타령을 해대더군요. 물론 그럴 때마다 전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아버렸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일 어이없는 게 무언지 아세요? 저에게 말끝마다 카드 타령을 해대는 시모는 막상 남편에겐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용돈이나 카드 타령을 하기는커녕 준다는 용돈도 마다하고 나서기 일쑤였죠. 엄마, 용돈 이걸로 필요한 거 샀으세요. 아니야. 엄마 돈이 있어. 우리 아들이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걸 엄마가 써. 뒀다가 우리 아들 필요한 데 있으면 써. 엄마는 정말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서요. 자기 아들 돈은 아깝고 제 돈은 은행에서 돈 뽑아 쓰듯 쉽게 생각하는 시모를 바라보는 제 심정이 어떨지 짐작이 되시나요? 얄미운 것도 얄미웠지만 이해도 되지 않았고 문제도 많아 보였죠. 용돈이나 카드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시모와 저의 사이는 멀어졌고 이러는 와중 남편은 중재를 한다며 저에게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여보, 엄마한테 대충 이야기 들었는데 그냥 카드 좀 드리면 안 돼? 당신이 카드 준다고 해도 엄마가 막 쓸 사람도 아니고 카드가 정 찝찝하면 용돈을 달마다 주던가. 달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50만 원씩 가져가시고 있어. 어떤 달에는 도저히 입을 옷이 없다고 돈 내놔라. 어떤 달에는 몸보신 한다고 30만 원. 그건 용돈 아니야? 뭘 얼마나 더 달란 말이야. 아, 몰라. 난 이제 더는 못하니까 그렇게 주고 싶으면 당신이 줘. 카드를 주던지 용돈을 주던지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당신 엄마는 왜 나한테만 그래? 당신 돈은 그렇게나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왜 내 돈만 못 빼가서 난리냐고. 당신도 잘 알잖아. 우리 엄마 딸 같은 며느리에 대한 로망 같은 거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런가 봐. 아들이 주는 용돈보다 며느리가 주는 용돈이 더 기분 좋고 그런가 보지. 그러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 어차피 당신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당신 돈인데 뭘 그런 거 가지고 기분 나빠해.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 초강수를 두기로 했어요. 아, 그래? 그러면 당신 월급 카드 나 줘. 내가 관리할게. 앞으로 거기에서 어머님 이체해주고 용돈 주고 하면 되지? 당신 말대로 그 돈이 그 돈이니까. 아, 어머님 기분 좋으시게 내 이름으로 보낼 테니 그건 걱정하지 말고. 얼마 드리면 만족하시려나? 50만 원? 100만 원? 얼마나 보내드릴까? 아예 통 크게 200만 원 드려? 에이, 여보, 왜 그래? 200만 원씩이나 주면 나 생활은 어떻게 해?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똑바로 잘 처리해. 괜히 중간에서 말 이상하게 해서 내 입장 곤란하게 만들지 말란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나하고 어머님 사이도 안 좋은데 당신까지 보내지 말라고. 걱정도 팔자다.
내가 알아서 잘 말할 테니 그런 걱정하지도 마. 웬일로 큰 소리를 떵떵 친다 싶더니 남편은 시모에게 말을 잘했더라고요. 아주 잘 말이죠. 몇 달 동안 시모에게서 돈을 이유로 하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전 알아서 잘 해결했겠거니 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화가 잔뜩 난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시모는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 화를 내는 이유가 정말 가관이었어요. 너 미쳤니? 미쳤어? 내 아들한테 뭐라고 했길래 내 아들이 네 이름으로 돈을 보내준 것도 모자라 카드까지 네 카드라고 속이고 나한테 줬던 거야. 난 그것도 모르고 그 카드를 얼마나 썼는데. 그래요. 남편은 시모에게 매달 50만 원씩 제 이름으로 보내준 것도 모자라 자기 카드까지 제 카드라 속이며 시모에게 줬던 것이었어요. 카드에 쓰인 영문명을 읽을 줄 몰랐던 시모는 그 모든 것이 제 것인 줄 알고 신나게 카드를 긁어대고 다녔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 생각보다 시모의 씀씀이가 크자 남편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시모의 뒷바라지를 하던 남편은 결국 시모에게 연락을 해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카드를 다시 가져가게 되었던 것이었죠. 도대체 왜 네 돈, 네 카드를 두고 내 아들 돈을 쓰게 한 거야? 내 아들이 어떻게 번 돈인데 그걸 쓰게 만든 거냐고. 내가 너한테 카드 달라고 했지 내 아들한테 카드 달라고 했어? 참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돈은 자기가 실컷 써놓고 그게 왜 제 탓인 건지, 왜 자신이 쓰는 돈은 아들도 아닌 제가 당연하다는 듯 감당해야 하는 건지 혹시 여러분은 이해가 되나요? 전 도무지 시모의 상식이 이해되지 않았고 결국 저 역시 참지 않고 할 말을 다 해버렸어요. 어머님, 아범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께 얼마를 주던 아범 돈이 제 돈이고 제 돈 역시 아범 돈이라고요. 그래서 그 돈이 그 돈이면 아범한테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범이 어머님께 용돈이고 카드고 줬던 거고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아니,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난 당연히 네가 주는 건 줄 알고 썼다니 말이야. 설마 어머님, 아들 돈은 아깝고 제 돈은 막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럴 리가 있니? 난 그저 며느리가 주는 용돈이 쓰고 싶어서 그랬다니까. 며느리가 주면 꼭 딸이 주는 기분이 들어 좋았단 말이야. 아, 그런 거면 앞으로 아들을 딸이다 생각하세요. 돈도 저보단 더 통 크게 잘 쓰잖아요. 용돈에다가 카드에다가. 그런 아들이 또 어디 있대요? 그나저나 많이 쓰시긴 했나 봐요. 기껏 드린 카드 쓰지 말란 말까지 나온 거 보면 말이에요. 시모는 제 말에 약이 바싹 오른 듯 씩씩거리는 소리가 휴대전화를 뚫고 나올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시모는 이대로 질 수 없다는 듯 준비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나 너희랑 같이 살려고 한다. 네? 저희랑 같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저희랑 같이 산다 이 말씀이세요? 그래, 우리 아들 말 들어보니까 요즘 내가 쓴 돈 때문에 좀 힘들다고 하더구나. 우리 집에 드는 기본적인 생활비도 그렇고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혼자 먹겠다고 이것저것 해대는 것도 낭비 같고. 그래서 내가 너희 집에서 지내면서 음식도 해주고 너한테 살림도 좀 알려줄 겸 말이다. 정말 좋은 생각 같지 않니? 내가 같이 살면 생활비 이중으로 안 들고 따로 용돈 줄 필요도 없지 않니? 그냥 필요할 때마다 네가 사주면 되니까 말이다. 시모는 아예 저희 집에 살면서 저를 괴롭히겠다는 것도 모자라 제 지갑을 시모 지갑인 양 살겠다는 말을 당당하게도 뱉어내고 있었고 전 고민할 것도 없이 이렇게 답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살 생각 없어요. 생활비가 얼마가 들든 용돈이 얼마가 필요하든 그건 어머님 아들이랑 잘 이야기하시고요. 여기서 어머님이랑 살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 다신 합가 이야긴 꺼내지도 말아주세요. 그대로 전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날 저녁 시모에게 이야기를 전해들은 남편이 씩씩거리며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여보,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우리 엄마 힘들게 나 키웠다고 했잖아. 그런 우리 엄마가 생활비 좀 아끼고 내 돈 아껴주겠다고 우리랑 같이 좀 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단칼에 안 된다고 할 일이야? 그러면 고민하다 안 된다고 했어야 했어? 안 되는 건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해야 딴 말 안 나온다는 거 몰라? 그리고 어머님이 돈 아끼려고 우리 집에 들어오고 싶다고 그러셔? 당신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거고 멍청한 거야, 순진한 거야? 아니면 그렇게 믿어서라도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싶은 거야?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 어머님이 정말 돈 아끼려고 합가하자고 하는 건지, 나 골탕 먹이려고 나랑 한 집에 살면서 내 돈을 본인 돈처럼 편히 쓰려고 들어온다는 거잖아.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데? 정말로 돈도 아끼고 살림도 도와주시려고 합가하려는 거일 수도 있잖아. 어머님이 직접 말하더라. 자기한테 살림도 좀 배우고 필요한 거마다 내가 다 사줄 테니 용돈도 필요 없다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니? 이래도 내 말이 틀려? 그건 어쨌든 난 우리 엄마 모시고 싶어. 엄마 생활비도 아깝기도 하고 우리 엄마도 우리랑 살고 싶다잖아.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모시고 살 거야. 당신이 싫다고 하면 이혼을 해서라도 모시고 살 거라고. 이혼 말을 꺼내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감히 이혼을 짓거려대는 남편을 보며 정말 오만정이 떨어진다는 말이 무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알아서 해. 난 절대 어머님 모시고 살 생각 없으니까. 그런 이유로 이혼하고 싶다면 해야지 이혼. 별 수 있겠어? 저 역시 흥분을 한 상태였고 남편 역시 저 못지않은 상태였죠. 저흰 합가와 이혼을 두고 싸우기 시작했고 남편은 생각할 시간을 좀 가지자고 하며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저 역시 흥분을 좀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지라 남편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도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전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며 시모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어요. 안부를 묻는 겸 남편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했으니까요. 어머님, 잘 지내세요? 나야 뭐 잘 지낸다. 그나저나 무슨 일이니? 그간 전화도 잘 안 하더니. 왜? 집에 무슨 일이 있니?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있어? 혹시 어디 아프니? 네? 아니요. 그동안 어머님께 전화도 못 드린 것 같고 그때 전화도 그렇게 끄는 게 마음에 걸리기도 해서요. 어머님 잘 지내신다면 됐어요. 또 전화 드릴게요. 끼니 잘 챙겨 드세요. 그래, 너도 네 남편 좀 잘 챙기렴. 기죽이지 말고. 네, 알겠어요. 집을 나간 지 며칠인데 남편은 시댁에 간 것이 아니더군요. 남편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부모 걱정시킬까봐 집으로 가지 않았나 보다 하겠지만 남편은 그럴 놈이 전혀 아니었기에 아무래도 꺼림칙한 기분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모와의 통화가 끝난 후 전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으로 찾아가게 되었고 남편이 어느 젊은 여자와 웃으며 나오는 모습을 보고야 말았죠. 평소라면 그저 회사 동료이겠거니 했겠지만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건 보통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 두 사람의 뒤를 조용히 밟게 되었고 아니나 다를까 회사에서 멀어진 두 사람은 다정한 연인의 모습을 하고 데이트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전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며 뒤를 쫓았고 한참을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두 사람은 상간녀의 집으로 추정되는 빌라로 들어가더군요. 어쩐지 이혼 이야기가 쉽게도 나온다 싶었는데 그건 홧김이 아닌 믿는 구석이 따로 있었던 진심이었더라고요. 딱 보기에도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으로 보이는 상간녀를 끼고 있으니 이혼하고 싶어 안달이 났던 것이었죠. 믿을 수 없는 현실과 배신감에 우는 것도 잠시였던 것 같아요. 빠르게 정신을 다잡은 저는 당연히 이혼을 마음먹게 되었고 두 사람의 뒤를 밟으며 찍은 사진들도 증거로 쓰기에 차고 넘치는 상황이었죠. 이제 남은 건 어떻게 복수를 하냐 하는 것이었는데 한참을 고민하며 이혼을 준비 중인 저에게 예상치 못한 짐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시모의 짐이었는데 택배로 한가득
끊임없이 옷 박스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혼 준비로 정신이 없는데 이건 또 무슨 짓거리인가 싶어